한국어 기자생활 34년차台湾인과台湾생활 10년차 한국인이 함께하는 대만과 한국의 다양한 문화 이야기. 안녕하세요. 타이베이 토크 백점이. 노혁이입니다. 그 전에 우리 노 작가님께서 한국 문화 콘텐츠, 한국 드라마, OTT 네네네.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네. 제가 또 타이완의 그 당시 연예계의 어려움 네, 뭐 이런 거에 네, 대해서 조금 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는 마침 228에서 228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번 그럼 계속해서 네. 타이완의 문화 콘텐츠 노 작가님께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놀거리가 없는 나라, 제대로 놀 수가 없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고 싶은데요. 오, 예. 네. 지난 2월 달에 한국 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요즘 우리나라 드라마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다 뜨냐. 요즘에 헐리우드 영화가 최근에 재밌는 게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 보니까 디즈니는 새로운 거 안 만들고 맨날 속편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또 대형 제작사들은 이제 슈퍼히어로물들만 만들고 있어서 초능력을 지닌 이제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저한테는 크게 공감이 안 돼서 요즘 헐리우드 영화 재미없다 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요즘 한국 것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뜰까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네. 오징어 게임을 만든 황동혁 감독은 71년생인 거예요. 그리고 젊으신 분이네. 이제 기생충을 만든 또 세계적인 봉준호 감독. 네. 우리 봉준호 감독은 우리 아들 15살짜리 아들의 우상인데 네. 이분은 또 이제 69년생. 그리고 양현석 씨, 서태지와 아이들이었고 네네네. 최근에 베이비 몬스터라는 네. 이제 걸그룹을 새롭게 선보이면서 또 이제 그 YG 엔터테인먼트가 또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고 BTS를 만들었던 방시혁 대표, 양현석 씨가 70년생이고 방시혁 씨가 72년생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다 보면 70년을 기준으로 그 왔다 갔다 한 그 시기에 감독과 음악 제작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그게 왜일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감수성이 예민했던 10대 후반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88 올림픽이 있었던 거예요. 네. 저도 그 88 올림픽 때 중2였어요. 네. 그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뭔가 이렇게 세계 미국 같은 나라나 할 수 있는 올림픽을 할 수 있는 걸까? 이러면서 꿈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현실로 성큼 다가온 것 같은 느낌? 네. 네. 그러면서 더 자부심이 생겼을 것 같아요. 88 올림픽 이후. 한국인. 그랬죠. 네. 그러면서 당시의 젊은이들은 일본의 음악은 몰래 들어야 했었죠. 그렇죠. 문화 개방이 한국에서는 안 그게 돼서. 안 됐고. 네, 그래서 유명했었던 게 이제 빌보드 차트. 예, 그렇죠. 미국과 영국에서는 어떤 음악이 뜨는지가 모든 젊은이들의 관심사였고 게임이 또 있었죠. 80년대에 닌텐도 시절이었고요. 90년대는 이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이 나왔던 시기인데 요 시기에 이 문화를 향유하면서 컸던 분들이 공교롭게도 70년 전후의 세대예요. 말하자면 NC소프트의 김택진 대표님도 67년생이시고 그리고 넥슨이라는 큰 한국 게임 회사의 회장님이었던 김정주 회장님도 68년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감수성이 한창 예민하고 이 뭔가 진로를 결정하던 시기에 미국의 팝음악, 영국의 팝음악, 일본의 음악, 일본의 영화 드라마, 그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분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거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 왜 한국에 유독 이런 분들한테 영향을 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한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산업화 과정에서 8시간 하고 칼퇴근하는 문화라는 거는 있지도 않았었고 그렇죠. 한국은 네. 그랬어요. 사람들이 놀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이러는 과정에서 당시에 가장 인기를 끌었었던 거는 극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보면은 제 친구 중에도 영화 제작자로 또 촬영 감독으로 굉장히 성공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보면 고등학교 때 홍콩 영화가 집에 500개가 복사를 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한류를 이끌고 있는 분들이 그 어렸을 때 보면은 굉장히 영향을 받고 또 그거 외에는 할 게 없었던 그런 시절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영화, 게임 이런 데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미 네네.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네. 다 흡수를
한 그런 상황이죠. 제가 74년생인데 네. 85년도쯤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4학년 때쯤에 아버지께서 애플 컴퓨터를 사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와. 굉장히 비쌌던 것 같아요. 그 그렇죠. 당시에 그냥 애플 컴퓨터를 가지고 저는 초등학생이 뭐 프로그램을 짜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게임을 했는데 그 게임 했던 그 기억 때문에 제가 직업을 선택하는데 이제 첫 회사로 그게 게임 회사, 즐거우셨구나. 네, 게임 회사를 선택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네. 한국에서 이제 K-팝이나 K-드라마가 뜨는 이유로 이런 제작자들이 보고 자란 것이 음악이고 이제 영화뿐이었다는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네. 틀릴 수도 있는데 하루 3시간씩 10년을 하면 1만 시간을 채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홍콩 비디오 500개를 모았던 친구도 그렇고 뭐 봉준호 감독이나 황동호 감독이나 1만 시간이 아니라 뭐 한 3만 시간 정도는 뭔가 이런 영화 제작에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 저는 그게 충분히 넘는다고 생각을 해요. 뭘 하나 좋아하고 몰입을 하면은 네네. 하루 3시간이 뭡니까? 12시간도 충분히 하죠. 네네, 네. 맞아요. 어느 나라나 보면 돈이 되는 거에 젊은이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최근에 또 보면은 한국에서 가장 예쁘고 잘생기고 이런 끼가 많고 이런 친구들은 BTS를 동경하는 거죠. 뭔가 의사나 뭐 이런 것보다는 트와이스, 뭐 걸그룹 이런 것들을 동경하다 보니까 BTS만 해도 또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들을 법니까? 그래서 보면 10대 초반부터 이제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연습생 시기를 네. 보내는데 사실은 전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10대의 아이들을 거의 가둬놓듯이 하고 춤과 노래, 음악 이거를 스파르타식으로 교육하는 시스템은 찾아봐도 없거든요. 영화도 사실은 경쟁이 굉장히 심하죠. 한국 콘텐츠가 이렇게 떴다라는 거는 그 뒤에 수많은 무명의 배우들, 무명의 작가들, 무명의 감독들, 그 무명의 연습생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라 또 한국이 정말 그런 한류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굉장히 경쟁이 심한 곳이었고 그 경쟁에 이제 소외돼 있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현실도 있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BTS가 전 세계적으로 뭐 옛날에 강남스타일도 있긴 하지만 네네네. 그걸 이제 떠나서 지금 BTS가 훨씬 더 전 세계를 석권했다고 할 수 있어요. 네. 뭐 많은 이제 차트에서도.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도대체 BTS가 왜 인기입니까? 그거는 뭐 마음으로 느껴야 되는데 마음을 이렇게 못 여시는 분들이 있으면 사실 이해를 못 하죠. 네. 네.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전혀 그게 저는 와닿지가 않아요. 네. 나이 때문에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나이 때문에. 뭐 청동기가 왜 이렇게 좋은가요? 저는 저는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오늘도 우리 노 작가님 덕분에 제가 정말 모르는 한국의 이런 유행 문화라든지 특히나 현재 드라마나 케이팝 또는 영화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 많이 들어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데뷔 토크 여기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의 노혁이 백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엔딩 음악으로는 1986년도의 히트작입니다. 홍콩 영화 영웅 본색의 삽입곡 중에 하나입니다. 장국영이 부른 당면정 띄워드립니다. 輕輕笑聲，再為我送溫暖。你為我注入快樂強電。輕輕說聲，漫長路快要走過，終於走到明媚晴天。星星歡呼躍起，像紅日發放金箭。我伴你往日笑面重現，輕輕叫聲，共抬望眼看高空，終於青天優美為你獻，擁着你，當初溫馨再湧現，心裏面童年稚氣夢微渺遙。今日我與你又是肩並肩，當年情，此刻是添上新鮮。